안녕하십니까, 공익 강사 최창입니다. 오늘은 현대소설 마지막 강 12강의 현기영의 순위삼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현기영의 순위삼촌은 지금까지 마찬가지로 평가원 시험에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제주 사사망쟁을 배경으로 그리고 있는 작품들 중에서 가장 선두에 있는 작품이고, 또 이 작품 때문에 사사망쟁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슈화가 됐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여기는 이 소설 또한 매우 중요한 소설이라서 꼭 여러분이 한번 보셔야 되는 작품이고, 실제로 여기는 이 작품도 2018년도 10월 학평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모의고사에 출제할 수 없는 작품은 아니고 충분히 보셔야 될 작품이기도 하다. 뭐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한번 꼭 보셔야 되는데, 여기는 이 소설에 대한 중요한 내용은 제가 정리를 이제 마지막 가서 최종 정리를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여기는 이 소설은 현재의 시점과 과거 30년 전의 시점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교차 진술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남아 있는 아직까지 그 사삼의 흔적들, 예, 이게 되게 슬픈 내용이거든, 따지고 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작품이다. 그래서 좀 그런 측면에서 좀 기억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서, 자, 이 소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음력 섣달 여드레인 할아버지의 제사에 맞추어 고향인 제주에 내려간 나는, 자, 할아버지의 제사에 맞추어 나도 내려갔어. 친척인 순이 삼촌이 얼마 전 자신의 온팡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삼촌이란 건 호칭이 그런 거지. 이분 여성이야, 여성. 그래서 얼마 전에 욕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제사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거 이야기. 요게 바로 여기는 이 소설의 중심 사건이 되겠어요. 이 소식을 계기로 제산들에 모인 집안 어른들은 나의 어린 시절에 벌어진 순이 삼촌의 죽음과 관련된 30여 년 전의 양민학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된다. 자, 이 30여 년 전의 양민학살, 이것이 바로 이 소설에서 고발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것이 제주 4.3 항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사 시간에 배우지 않나요, 요새는? 예, 1948년 4월 3일 날 제주도에서 이제 밀란이 일어나요. 그 이제 내용은 사실은 남한 그 단독 선거에 반대해서 일어난 시위였는데, 이 과정에서 어쨌든 공권력이 개입해가지고 폭력을 가지고 진압을 했고, 그 와중에 여기는 이 제주도민과 공권력 사이에서 뭐 총격전도 벌어지고, 나중에는 막 한라산으로 도망을 가고 잡으러 가네 어떻게 되네, 심지어 미군도 투입이 되고 엉망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이 4.3 항쟁이 결국에 지금 여기는 이 순이 삼촌이 죽었던 자살의 이유, 순이 삼촌의 자살의 원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요소를 읽으면 되게 좋겠어요. 자, 그럼 본문집을 읽어볼게요. 기분 같아서는 은연중에 서청을 변호하는 고모부를 면박주고 싶었지만, 자, 고모부가 있는데 여기서 서청이란 서북청년단이라고 해서 월남한 청년단체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뭐 빨갱이 잡으러 다닌다, 공산당 잡으러 다닌다 뭐 했고요. 결국에 지금 이 고모부는 그 서북청년단 출신이야. 서북청년단 출신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당시에 4.3 때 토벌군이었어. 그리고 여기는 이 양민을 학살합니다. 그러니까 고모부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출신이라고 지금. 자, 그래서 나는 면박 주고 싶었어요. 그래도 내 말은 약간 서슬져서 나왔다. 고모부님, 당신 30만 도민 중에 진짜 빨갱이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함수까? 이 제주도 사투리를 해야 되는데, 고모부님, 고모분 당시 30만 도민 중에 진짜 빨갱이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그거사 10,000명쯤 되는 비무장 공비 빼버리면 얼마 돼요? 무장 공비 한 3명쯤 될까? 사투리를 쓰는데 사투리 잘 안 되네요. 자, 비무장 공비라고 했어. 자, 비무장 공비. 이 말에 나도 모르게 발끈 성미가 났다. 지금 여기서 화가 났어요, 나도 모르게. 자, 왜 성미가 나는 봐. 도대체 비무장 공비란 뭐울까? 무장도 안 한 사람을 공비라고 할 수 있음하심? 그러니까 여기서 무장도 안 한 사람을 공비라고 할 수 있냐 이거야.
그 사람들은 중간 산부락 소각으로 갈 곳 없어 한라산 및 여기저기 동굴에 숨어 살던 피난민 이유다. 그러면 여기서 피난민이라는 거야. 그러면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거 보이지 지금. 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인식의 차이가. 그러면 여기서 얘가 이렇게 발끈 성미가 난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 군경의 탄압으로 인해 군경의 탄압으로 상간으로 피한 주민들을 공비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공비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발끝 모르게 성질이 난 거야. 자, 그래서 그 뒤에 나의 반박하는 말에 공호부는 의외라는 듯이 흠칫 나를 바라보았다. 자, 여기서 나의 반박하는 말에 공호부는 의외라는 듯이 흠칫 나를 바라본 건 내가 못할 말을 한 건 아닌데 지금 여기 있는 이 나 또한 이 제주도에 몇 년 만에 내려왔냐면 8년 만에 제주도에 내려온 거야. 8년 만에 제주도에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왔으니까 당연히 얘는 오히려 거기는 그 주민들하고 다르게 서울 가서 산 기간이 긴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여기는 요 사람들이 느끼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공동체 의식이라 했지, 그지? 그런 공동체 의식이 적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그건 서울 좋게 말이 맞아. 나도 직접 내 눈으로 봤죠. 목장지대에서 작전 중인 뒤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길래 덤불 속을 헤쳐 수색해보난 동굴이 나왔는데 그 속에 비무장 공비 수남은 명이 들어있지 않겠어. 아니 비무장 공비가 아니라 피난민이란 말씀. 나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공호의 말을 수정했다. 맞아. 내가 말을 자꾸 실수했었죠. 그땐 산에 올라간 사람 무조건 폭도로 봤으니까. 하여간 자 이제 그때는 그랬다고. 하여간 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영 행색이 말이 아니라서 굴먼 피골이 상접하다가 한겨울에 젖은 미령옷, 이어서 미령옷이란 건 무명옷이야. 무명옷. 얇은 옷이에요. 요 한 벌로 몸을 가리고 떠는 뒤 동상 걸려 발꾸락 모질라진 사람도 덜어 있었죠. 소위 비무장 공비라는 것이 이 모양으로 동굴 속에 비참한 꼴로 발견되니까 냉중엔 상부에서도 생각을 달리 쓰게 되어서 구호물자를 준비한 갱생원 차려놓고 선무공작을 펼쳐. 여기서 선무공작이란 건 뭐냐면 회유야, 회유. 자, 여기서 선무공작이란 건 뭐냐면 사람들한테 내려오라고 회유한 거예요. L5 연락기로 한라산 일대 절단을 뿌련 토항을 건관한 하루에도 수십 명씩 때를 지어 귀신자들이 내려와서라.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지금 이거 당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가 내용을 보면 여기는 이 가 내용은 결국에 당시 4.3 당시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억의 내용이란 것이 매우 비극적이고 비참한 삶을 살았던 그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야기에 뭘 지금 높이고 있냐면 비극성을 최대한 높여주고 있어요. 엄청났다고 그 당시에 기억이. 자, 바로 그것입죠. 선무공장은 왜 진작 못했냐 이 말이오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다. 선무공장은 왜 진작에 쓰지 못했냐 이 말은 희생을 지금보다 그러니까 진작에 인명 피해를 진작에 줄일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있었던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서 비판하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성장을 했다면 인명피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을 거란 말씀. 폭도도 무섭고 군경도 무서워서 산으로 피난 간 양민들이 폭도로 간주했으니 gel세 말이여. 대유격전이란 것이 본디 정치 7에서 분사 3인데 이건 정치는 쥐뿔도 없고 무작정 군사행동만 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정치는 없고 무작정 군사행동만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한다고 인명피해가 많았다. 인명피해가 많았어요.
창설 1년도 못 된 군대니 오죽할 거고 떼죽음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 대화하는 거 보이지 지금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뒤에 떼죽음 당한 마을이 어디 우리 마을뿐이던가. 자, 떼죽음 당한 마을이 어디 우리 마을뿐이던가 이 말은 실제로 이것이 제주도 전역에 걸쳐서 전역이 그러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 섬 출신이거든 아무라고 붙잡아 물어보라. 피씨의 그의 가족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아니면 적어도 사촌까지 중에 누가 한 사람이 그 북소탱에 죽었다고 말하리라. 군경 전사자 몇백과 무장고미 몇백을 빼고도 3만 명에 따르는 여기서 3만 명에 따르는 그 막대한 주검은 결국에 여기는 이 주검은 아무 죄 없는 제주 도민들의 무고한 희생이었던 거야. 무고한 희생. 대사를 치려면 사기그릇 좀 깨지게 마련이라는 속담은 이 경우에도 적용되는가? 아니다. 어디 그게 사기그릇 좀 깨진다는 정도냐? 멀리 육지에서 바다 건너와 그 자신 적지 않은 희생을 치러가면서 폭동을 진압해준 장본인들에게,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희생을 치러가면서 폭동을 진압해준 장본인들한테는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원한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원한을 품고. 이건 무척이나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죠? 아이러니의 상황이지. 맞잖아. 아니 왜 여기서 이런 걸 하해?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아무래도 진압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가 훨씬 뭐하기 때문에 컸기 때문입니다. 자, 그다음 이어서 할게요. 그러니 누가 뭐래도 그건 명백한 죄악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그건 명백한 죄악이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군경의 무력 진압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도 그 죄악은 30년 동안 여태 한 번도 고발되어 본 적이 없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지금 4.3 항쟁에 대한 진상규명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됐죠?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도대체 그건 엄두가 안 나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당시 군 지휘관이나 경찰 간부가 아직도 권력 주변에 머문 채 떨어져 나가지 않으리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기 때문이었다. 섣불리 들고 나왔다가 빨갱이로 몰릴 것이 두려웠다. 자, 섣불리 들고 나왔다가 빨갱이로 몰릴 것이 두려웠대. 사실은 여기는 이것이 당시 토벌의 명분이었던 거야. 당시 토벌의 명분. 즉 다시 말하면 이때 당시에 이렇게 시위했던 모든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았단 말이지. 그래서 다 죽여버렸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두려워서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발할 용기는커녕 합동 위령자 한번 떳떳이 지낼 배심조차 없었다. 하도 무섭게 당했던 그들인지라 지레 겁을 먹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하도 무섭게 당했던 그들인지라 지레 겁을 먹고 있었대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은 과거의 그 힘들었던 공포가 30년 이상 지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결코 고발이나 보복이 아니었다. 다만 합동 위령제를 한번 떳떳이 올리고 위령비를 세워 억울한 죽음들을 진원한다는 것이었다. 이게 당시 제주도민들의 소망이야. 이것만이라도 떳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해자가 쉬쉬해서 30년 동안 각자의 어두운 가슴 속에만 갇힌 채 한 번도 떳떳하게 햇빛을 못 본 원혼들을 해코지 할까봐 두려웠다. 섣달 여름내 그날 해질녘이 다 되어서 군인들은 자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시작됐냐면 바로 과거 회상입니다. 그날 양민 학살이 있던 그날이야. 다 되어 군인들이 2대의 3쿼터에 분승해서 떠난 다음에도 군인들이 2대의 3쿼터에 분승해서 떠난 다음이라 그랬으니까 벌써 이미 학살이 일어나고
난 뒤야. 진짜 화가 납니다. 진짜. 총기를 난사해서 난사. 마을 사람들은 그대로 운동장에 남아 있었다. 그들은 조회대 뒤 우익 가족이 있는 대로 불려나온 살아남은 가족들끼리 서로 붙들고 마을에서 들려오는 타 죽는 소울음보다 더 질긴 울음을 입에 물고 있었다. 내 입에서도 겁먹은 울음이 그치지 않았고, 그때 나는 어렸거든.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한 운동장의 진창극은 함부로 내어달린 쓰리코터로 바퀴짝으로 여기저기 무섭게 패여 있었고, 벗겨진 만화표 고무신짝들이 수없이 널려 있었다. 자, 이게 결국에 뭐냐면 바로 학살의 흔적인 거야. 학살의 흔적. 그 위로 불타는 마을의 물빛이 밀려와 그 위로 엄마. 자, 그 위로 불타는 마을의 불빛이 밀려와 땅거죽이 붉게 물들었다. 그랬어. 그러면 이렇게 붉게 물든 것은, 잘 봐라. 이렇게 붉게 물든 것은 붉은색, 즉 피를 연상시켜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여지는 비극성을 더욱더 강조해 줍니다. 교실창이 이내 벌개졌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하늘 가득 붉은 노을처럼 번져가는 불기운에 압도되어 더욱 서럽게 곡성을 울릴 뿐 누구나 울타리께로 가서 불타는 마을을 직접 내려다보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불타는 마을을 직접 내려다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충격이었고 공포였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마지막 문단. 그날 밤 사람들은 한 길을 피해 모두 한 교실로 몰려들어가 서로 부담고 밤을 지새웠는데, 밤중에 우리들은 두 번 호되게 놀랐었다. 한 번은 마을에서 대밭이 타면서 마구 터지는 폭죽 소리를 총소리로 잘못 알고 놀랐고, 단 한 번은 죽은 줄 알았던 순이 삼촌이 살아 돌아와. 자, 순이 삼촌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왔어요. 자, 이게 어떻게 살아 돌아올 수 있었냐면, 학살 현장에서, 지금 여기서 학살 현장에서 유일한 생존자인데 다른 사람의 시신이 자신을 보호해 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차단한 게 아니라 집단 학살에서 집단 학살. 200명이고 300명이고 막 도장 세워놓고 미친 듯이 총을 갈겨 죽여버렸단 말이야.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삼촌은 밤이 익숙해진 그때까지 시체 무더기 속에 파묻혀 까무러져 있던 것이다. 교실 안으로 들어선 당신은 이상하게도 사람들에게 접근하려 들지 않았다. 길수영이 가서 소매를 잡고 끌어도 막무 안으로 뿌리치고 저만큼 홀로 떠져 웅크리고 있었다. 다른 사람처럼 울지 않았다. 두 아이를 잃고도 울음이 나오지 않는 것. 이게 결국 여기는 이 수희 삼촌을 하여금 30년 동안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살도록 한 거야. 자기 보는 눈앞에서 두 아이가 총을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되었다고. 이해가 됐죠? 그리고 결국에 이것이 나중에 30년 뒤에 뭘 하게 된 자살의 원인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내용의 소설이에요.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 일단 이 소설은 액자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액자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이야기 축이 크게 두 개예요. 외화는 현재 상황에서 쓴 거고, 내화는 금방 얘기했던 30년 전. 물론 30년 전에 그 당시에도 나도 있긴 했지만 내가 주인공은 아니고 나는 관찰하는 입장이겠지, 그지? 그래서 외화와 내화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소설이 쓰여지고 있다 하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 그리고 이제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때 받았던 고통, 충격, 어떤 비극은 이것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뭐하고 되고 있다? 지속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되게 슬픈 내용이 뭐냐면 나중에 그 제주도 사는 친구들한테 물어봐주면 상간지역 같은 경우엔 할아버지 할머니의 재산 날이 다 같은 날이에요. 왜 같은 날인지 알겠어? 그래, 집단으로 죽였기 때문에 같은 날인 거지. 이런 고통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다음 또 하나 더. 여기는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적 배경이 뭐냐면 옴팡밭인데, 아마 이 옴팡밭을 여러분은 앞부분 줄거리에서 봤을 거예요. 여기는 이 옴팡밭이 어떤 곳이냐?
첫 번째, 이곳이 바로 학살의 현장입니다. 학살의 현장입니다. 이곳에 학살을 해서 시신을 거다 놔뒀어요. 두 번째, 그러면서 여기가 뭐가 생겼냐면 결국 트라우마의 근원이 됩니다. 왜 트라우마의 근원이 되냐? 두 자식이 여기서 죽었거든. 두 자식이 여기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건의 비극성. 사건의 비극성이 강화됩니다. 옴팡바시한 곳이. 왜냐하면 여기서 순이 삼촌이 자살했거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옴팡바시라는 것도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는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실제 역사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쓰고 있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얘는 사회 고발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것으로 현기영의 순이삼촌 좀 맞춰보겠는데, 우리나라의 역사는 제대로 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역사들 여러분도 잘 공부를 하시고, 실제로 이런 슬픈 일이 이렇게 자행되었다 하는 것도 여러분이 한번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저는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